자, 이제 19번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AB 위에 한 점 D에 대하여 자, 이러한 길이비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럼 AD가 1, DB가 2, 자, 이런 길이비를 지금 갖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변 BC의 중점을 2.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비가 1대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두 선분 AE, CD. 자, AE하고 이제 CD가 만나는 이 점을 F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원하는 건 뭡니까? 삼각형 ADF, 요 삼각형과 FEC, 요 삼각형의 넓이 B를 비율, 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자, 한 꼭지점에서 그죠?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다가 자,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그죠? 요 길이 요 길이. 자, 여기를 뭐 M, 여기를 N이라고 하는 길이비를 가졌다고 할게요. 자, 그때에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의 이때의 넓이비가 요 밑변의 길이비와 똑같은 M 대 N의 넓이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밑변의 길이는 다르지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비가 얘네들의 넓이비와 같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자, 이렇게 B에서부터 F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ADF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좀 S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그죠? 밑변의 길이가 1대2. 자, 높이는 지금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여기의 넓이는 1대2이므로 이 S라는 넓이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FEC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T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1, 여기도 1, 길이비가 1대1이니까 그러면 FBE라는 삼각형의 넓이도 T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턴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 크게 A, B, C 이렇게 좀 크게 보세요. 크게. 자, 이 큰 삼각형에서 요 A2로 이렇게 잘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ABE 자,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 ABE 대 삼각형 AEC 자, 삼각형 AEC의 넓이의 비도 몇 대 몇이 되겠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밑변의 길이비가 1대1로 똑같으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3s 플러스 t인데 여긴 t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는 요 넓이가 요 넓이와 똑같은 3s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3s 플러스 t고 여기도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3s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좀 방향을 달리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역시 큰 삼각형에서 볼 거예요. ABC 큰 삼각형 보지만 이번에는 요렇게 이렇게 잘린 삼각형으로 자, 요쪽 삼각형 ADC와 또 이쪽 삼각형 또 DBC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린 걸 볼 거야. 그럼 여기가 길이가 2,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그쵸? 자, 그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삼각형 ADC 요 삼각형과 삼각형 뭐 DBC라고 쓸게요. DBC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2예요. 자, 1대2인데
지금 삼각형 ADC의 넓이는 4S예요. 그죠? 근데 삼각형 DBC의 넓이는 2S 플러스 2T라는 식을 가져요. 자, 이렇게 비례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비례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또 이렇게 곱하면 자, 그래서 정리해 주니까 2t는 6s, 그래서 t는 3s라는 이런 간결한 식이 나오네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뭔지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그쵸? 자, 요거의 값인데, 자, 삼각형 ADF와 삼각형 FEC의 비율을 구하는 거였는데, 자, ADF가 S였어요. 자, FEC가 T였다고요. 자, 그런데 T가 3S, 얘가 3S, 얘는 S. 아,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비율이 3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네요. 그죠? 정답은 4번.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에 좀 어렵고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설명했던 요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이 넓이의 비와 같다는 요 개념을 이 도형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찾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식들을 끌어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건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쉽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아까 1대1, 2대1이니까 여기다 보조선을 긋은 것은 이렇게 이쪽에서 삼각형을 생각하고 또 이쪽에서 이 삼각형을 생각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큰 삼각형에서도 또 이러한 도형을 확인하고 또 큰 삼각형에서 방향을 바꿔서 도형을 확인하는. 그쵸? 자, 시각의 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도형 안에서 이 방향에서의 B와 또 이쪽 방향에서의 B. 그쵸? 이런 아이디어들이 연습이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이차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이제 골라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하나씩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참, 점 1,1을 지난다 그랬어요. 자, 그럼 1,1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다. 자, 1,1을 대입해봐요. 자, 대입했더니 y는 1, 1, a. 자, 정리해주니까 a 지워지고 1은 1. 어때요? 식이 성립하죠? 자, 식이 성립했다는 거는 그래요. 1,1이 이차함수 요 식의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죠. 즉 지난다는 뜻이에요. 식이 성립했을 땐 우리가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자, 니은.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자, 일단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평행이동을 생각할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식은 꼭지점을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완전 제곱식, 표준형이라고도 하죠. 자, 그 형태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 줘야 되겠어요. 자, 우리 어떻게 했었나요? 그쵸?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자,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a니까 이것을 반으로 나눈 값의 제곱이죠. 그죠? 반으로 나누면 2분의 a. 그죠? 일단 꼼꼼하게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 없던 걸 더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똑같은 식이 될 거고 여기 뒤에 남아있던 a 하나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요 식이 완전 제곱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되고요. 뒤에 부분 정리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표준형 예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2분의 a 그쵸?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좌표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이 되겠어요?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을 꼭지점이 해요. 그러면 얘는 요 x 좌표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자, 이동되는 꼭지점의 좌표가 0이 되겠죠. x좌표. 그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니까. 자, 이러한 꼭지점의 좌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갖는 식을 한번 볼까요? 그럼 y는 x제곱, 그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a.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특별히 x좌표가 0인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y축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y좌표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여기를 여기 이렇게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원점을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지나갈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 같이 그렇구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대칭이구나. 아,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구나. 아, 이것도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이에요.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했나요? 자,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도록 그랬어요. 자, 여러분,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도록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자,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쵸.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쵸. 꼭지점의 y좌표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거구나.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꼭지점의 좌표를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얘였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요 식을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4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따라서 a는 0 또는 a는 4 하고 자, a에 해당하는 개수가 2개가 됐어요. 2개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의 개수가 1개라고 하네요.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참이고 디귿이 잘못된 것이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배치되는 곳인데 2차 함수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질만 좀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20번, 21번 이런 문제 너무 어렵게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적용해 볼지 고민해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